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터키가 국산 개발한 무인 공격기가 지금 완전히 초대박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야, 터키 대단하네요. 그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또 파키스탄이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J-10C를 36대 도입을 시작했는데, 파키스탄은 JF-17이라고 하는 국산 전투기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FA-50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 상관관계, 그래서 FA-50이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서 아주 유리해졌다라는 그 상관관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터키가 개발해서 시리아와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가 그야말로 대박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폴란드의 도입 계획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알바니아도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동유럽의 알바니아가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 전술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써 해당 기종의 6번째 도입국이 되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7월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알바니아가 최근 다양한 분쟁에서 큰 활약을 한 터키제 무인 전술기 바이락타르 TB2 도입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터키는 물론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비아에 이어 6번째 해외 도입국이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MIT 출신의 터키 청년 사업가 셀추크 바이락타르가 설립한 바이락타르사가 개발한 다목적 드론인데요. 셀추크 바이락타르 CEO는 장인어른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막강한 후광에 힘입어 터키군 대량 납품 사업을 따낸 것은 물론 해외 수입에서도 연이어 대박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론은 리비아와 시리아, 아제르바이잔에서 저렴하지만 확실한 성능을 갖춘 무인 공격기로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무인기 자체의 대당 가격이 200만 달러 수준이고 통제소와 통신장비 등 제반 인프라를 모두 도입하더라도 서방제 무인 공격기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덕분에 수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무인기는 불가리아와 헝가리, 라트비아, 세르비아, 소말리아, 카자흐스탄, 모로코 등에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프랑스 르몽드지는 터키 무장 드론이 마치 갓 구워낸 케이크처럼 불티나게 팔린다 라며 드론 시장에서의 터키의 급성장을 주목해야 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야, 터키 놀랍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쨌든 이런 대박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축하해야 될 일이죠. 이 드론은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에르도안 대통령 사위의 딸의 남편 사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터키군이 대량 채용하고 하는 이런 개가를 올리고 그러면서 아제르바이잔 또 팔았더니 바로 또 거기 전쟁을 했죠. 리비아 터키가 가져가서 또 뭐 전쟁 실제 했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게 괜찮네. 미국의 프레데터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거는 200만 달러예요.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이락타르사가 전부 그냥 상용 부품 갖다가 싸구려 상용 부품 다 조립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엔진은 불과 4만 달러짜리 엔진이고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였어요. 캐나다 엔진. 그러다 보니까 200만 달러밖에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데터 같은 경우가 뭐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프레데터는 통제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CIA 통제실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위성 통신 능력, 뭐 이런 지휘 능력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바이락타르 TB2는 통제소에서 150km까지만 지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전되는 데만 지휘한다는 거죠. 아주 값싸게 지휘 통신 체계를 만들었고 이걸 뭐 500km, 600km 항속거리가 뭐 25시간 그래서 25시간 동안 어딘가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도 통제가 되고 이거 아니고 그냥 딱 내 부대가 지휘하는 작전하는 이 그 섹터 내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군단급이죠. 딱 군단급 군단장이 그냥 바로 때릴 수 있는 이런 무인 공격기 뭐 이런 거를 컨셉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작전 이거 사실은 미국이나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 앞에 100km 앞에 50km 앞에 상대의 적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탐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키는 거기에 굉장히 충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를 대상으로 작전하는 나라가 아닌 일반적인 나라가 이거 괜찮네. 150km? 그래. 나이 저기 150km? 그러면은 상상이 가겠죠. 걔들 때릴 수 있으면 되지 뭐. 해서 200만 달러 사자. 따로 무슨 뭐 안테나를 꽂고 위성하고 연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바로 그냥 통제소하고 150km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터키산 헬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갖다 때리고 하니까 전차도 파괴할 수 있고 이런 우수한 능력, 거기다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을 하고 이러면서 200만 달러. 이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6개 나라가 샀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협상 중이고 이런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창조경제란 단어가 있었고 그래서 국방부에도 창조국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 라고 이제 국방부 전 직원이 막 창조국방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일부 장군들이 창조국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저도 창조국방은 잘 몰랐어요. 도대체 뭘 해야 창조국방인지. 그런데 이게 창조국방이 아니냐. 굳이 뭐 미국하고 똑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무기체계보다는 진짜 상용 제품 막 조합해가지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야, 우리나라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아무튼 터키 창조 국방을 통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참 축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생산하는 자국산 JF-17 블락3 전투기를 대량 도입한다던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36대의 J-10C 전투기를 구입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JF-17의 성능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미 지난해 중국과 J-10C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중에 36대 전량을 인수한다고 디펜스 월드가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파키스탄이 올해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4.5세대 전투기 J-10C 36대를 받게 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J-10C 전투기는 중국도 현재 자국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최신의 4.5세대 전투기인데요. 신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해서 250km 밖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고 300km급 사정거리를 가졌다는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경량급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이 평소 F-16이나 그리펜과 동급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해온 JF-17과 J-10C가 같은 경량급 단발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파키스탄이 J-10C를 도입하는 것은 100대 이상 도입해 주력기로 사용한다던 JF-17 블락3의 성능이 생각보다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수호이 30 MKI와 라팔 F3R에 자국산 JF-17로 대응한다고 그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었는데요. 이번 J-10C 도입 소식이 사실이라면 최강의 가성비를 가졌다고 선전되어 온 JF-17의 해외 판촉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파키스탄은 중국에 의뢰해서 중국이 JF-17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걸 이제 블락 1, 블락 2, 블락 3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블락 3 같은 경우는 이 A사 레이더에다가 뭐 PL-12, PL-15 이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이런 것까지 장착할 수 있다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선전해 왔었는데 그러면 그건 뭐 그 최강의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기네들 전투기 놔두고 이 J-10C를 산다? 파키스탄은 이제 J-10을 구입한 첫 중국 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처음으로 J-10을 수출하게 된 겁니다. 파키스탄 덕분에. 자, 그러면은 파키스탄 그럼 이걸 왜 샀냐? 인도가 라팔 F3R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라팔은 워낙 강력한 공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라팔 상대하려면은 JF-17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 되겠죠. JF-17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A사에다가 뭐 PL-15까지 쏘고 PL-15 사거리 300km 어마어마하죠. 라팔이 쏘는 미티어보다 더 사거리가 기니까 뭐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들 주장대로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비싼 나무에 돈 주고
이걸 샀다? 그 말은 JF-17 라팔에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JF-17이 라팔에게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JF-17 실제 개발 국가인 파키스탄이 J-10을 샀다면 장소를 말레이시아로 옮겨서 말레이시아가 전투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인접국은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가 선제 공격할 리는 거의 없으니까 놔두고 그럼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하고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프랑스로부터 라팔 도입하는 것이죠. 똑같이 인도와 똑같이 라팔 F3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JF-17을 만든 파키스탄마저도 이거 라팔에게는 안 되겠다 해서 J-10을 샀는데 그러면은 말레이시아는 JF-17 만든 나라도 아닌데 그게 다 되고 이 JF-17 만드는 파키스탄이 야 우린 라팔이고 뭐고 다 이겨 그러니까 우리 거 사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명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말레이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종이 뭐냐? 테자스 그리고 이 JF-17 그리고 FA-50 이건데 테자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제 레이더,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에게는 안 돼 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JF-17인데 JF-17 명분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JF-17은 원래 또 여기다가 러시아제 엔진이 들어가는데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제 엔진인 미그-29 잠시 운영해보고 완전 학을 뗐죠. 그래서 러시아제 엔진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FA-50인데 물론 뭐 FA-50이 라팔에게 이긴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뭐 아무리 국뽕이라도 그 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더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JF-17을 홍보할 수 있는 멘트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잘라버렸으니까. 아무튼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나비 효과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에서 FA-50이 수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